뭐가 되어 있다. 자, 여기에 권선이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죠? 하다 보면 그림이 자꾸 작아져서. 자, 권선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자, 회전자에 뭐가 되어 있다. 저항이, 즉 권선이 Y열선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거를 뭘로? 슬립링이라고 하는 거에 브러쉬가 연결되어 있어서 2차 저항, 가변 저항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게 권선형 회전자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얘가 뭐다? 문형. 자, 그리고 얘가 뭐다? 권선형. 그죠? 자, 정유자 편도 있고 슬립링을 통해, 얘는 단상이니까 슬립링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를 공급받도록 되어 있더라. 자, 또는 2차 저항과, 자, 여기 있는 걸 우리가 가변 저항기라고 했습니다. 가변 저항기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회로들은 뭐예요? 고정자는 1차, 회전자는 2차.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게 2차인데 이 2차의 저항을 바꿀 수가 있다. 그죠? 자, 2차 저항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얘도 실은 2차 저항이 있는 거예요. 이 도체에 2차 저항이 있는데 얘는 외부에 있는 가변 저항기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얘는 가변 저항기가 없으니까 바꾸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죠? 2차가 가지고 있는 저항에 의해서 우리가 회로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회전자, 고정자와 회전형의 용형과 권선형이 있는데, 이 권선형에서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자, 회전자 하면 회전자 2개 있는데 거기에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었죠. 이거 뭐라고 하더라 아까? 스큐슬로, 스큐슬로 또는 경사슬로, 사구슬롯이라고 했었나요? 자, 경사슬롯, 사구슬롯 이렇게 표현하더라. 자, 이거에 목적이 있다고 했죠, 실은. 자, 그냥 빤듯이 하지 않고 왜 굳이 얘를 이렇게 했을까? 이쁘게 하려고? 자, 이쁘게 하려고? 그죠? 소음을 경감한다. 소음을 경감한다. 이 소음은 우리가 고조파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조파를 제거하여 소음을 경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동 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지라라고 해서 끝났어. 농형은 요걸로 끝. 자, 권선형은 2차 저항을 뭘로? 외부에 있는 가변 저항기를 연결해서 2차 저항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2차 저항을 라지 R이라고 놨었고요. 자, 여기 있는 2차 가변 저항기로 R2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더라? 2차 저항, 가변 저항을 조정을 해서 2차 저항을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동 전류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죠. 전류가 증가하니까 기동 전류를 제한할 수 있고, 2차 저항을 조절해서 뭐가 있었어요? 비례추이. 2차 저항을 바꾸다 보니 비례추이 특성이 있더라. 자, 이 비례추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기동 토크를 개선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슬립이 1이고 슬립이 0이 되는, 속도가 0이고 속도가 뭘로? 자, 동기 속도가 될 때 얘를 회전하려고 할 때 기동 토크가 이와 같이 동작하더라. 그죠? 근데 내가 여기 있는 2차 저항을 증가시키면 이게 그림이 요런 그래프로 바뀌게 되더라 그랬죠? 이게 뭐다? 2차 저항을 내가 1배로 할 거냐, 2배로 할 거냐, 3배로 할 거냐, 4배로 할 거냐에 따라서, 자, 최대 토크가 발생한 시점이 바뀌더라. 그죠?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시점이 바뀌고, 슬립은 실은 0에서부터 1로 가니까 슬립이 증가하더라. 그죠? 2차 저항을 n배함에 따라서 슬립도 뭐가 되더라? n배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죠? 이게 뭐다? 여기 있는 가변 저항기를 이용해서 2차 저항을 조절했더니 이런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속도가 어떻더라? 속도가 바뀔 수 있고 토크도 바꿀 수 있다 그랬네요. 그죠? 2차 저항을 이용해서 우리가 속도도 바꿀 수 있고, 속도 바꿀 수 있나요? 속도가 지금 바뀌고 있죠? 자, 저 슬립이 바꿈으로 인해서 슬립이 바뀌면 속도는 바뀌나요? 왜? 속도는 1-s ns였으니까 슬립이 바뀌니까 속도가 바뀔 수밖에. 그죠? 기동 토크도 어때요? 기동 토크도 올라갈 수밖에. 자, 기동 전류를 제한할 수 있고, 자,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자, 기동 토크도, 이 토크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토크는 커야지 힘이 있게 돌아가죠. 기동 토크도 키울 수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노경과 권선형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주로 뭐가 나오더라? 권선형이 나오더라. 그래서 권선형은 2차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저항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저항이란 말이 나오면 다 뭐다? 권선형이다 라고 기억을 하겠죠. 그래서 회전자라고 하면 노경과 권선형이 있는데 권선형 하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야겠죠. 그죠? 이런 거 같이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 기억한다면 여기 있는 R은 어떻게 내더라? 자, 결국은 이 R을 조정을 해서 우리가 출력이라고 하는 게 발생할 건데 R은 S분의 1-S의 R2로 나타낼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인 출력을 발생하는 부하의 등가 저항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R은 S분의 1-S의 R2가 되니 여기 있는 슬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슬립이 4%냐 또는 5%냐에 따라서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있더라. 4. 자, 4, 2, 4, 5, 19. 2차 저항에 대한 요만큼이 뭘로 발생하더라? 출력으로 발생하더라. 기계적 회전력을 발생하더라라고 했죠. 기억이 날까요? 그 다음에 2번. 자, 유도전동기의 고정자 권선의 권선법은 주로 무엇을 쓰는가 했어요. 자, 우리 전기자 권선법 직류기에도 있었고 동기기에도 있었고 자, 유도기엔 딱히 말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있긴 있었네. 그죠? 자, 우리 직류기에서 권선법, 전기자 권선법, 전기자 권선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류기에서 있었어요. 직류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고상권, 이층권, 회로권, 중권, 하권이다. 그죠? 자, 그래서 고입회 중파. 대파로 펴면 아프니까 고기는 트랙때 중파로 주라. 고입회 중파. 고상권. 자, 이층권. 1층권 말고, 단층권 말고 2층권. 개로권 말고 회로권. 자, 중권, 하권. 자, 한번 기억해볼까요? 또 중권. 중권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더라? 중첩돼서 남더라. 무슨 권? 병렬권. 그죠? 하권은 넓게 퍼뜨려서 갖는다라고 해서 직렬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병렬 회로수가 이게 맞겠네. 중권은 병렬 회로수가 병렬 회로수 A가 뭐 같고 극수와 같고 하권에서는 병렬 회로수가 항상 2가 되더라. 자, 이때 중권은 병렬 회로이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흘릴 수 있겠죠. 대전류형에 사용할 수 있겠고 여기는 하권은 고전압, 그죠? 전압을 큰 고전압을 발생시킬 수 있겠더라. 그래서 자, 고입회 중파에서 여기 중권, 하권 기억하시고 또 이 중에 병렬회로다 보니까 각각 코일이 감겨있는 모양과 형태에 따라 권수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유도 기전력이 달라지죠. 그래서 기전력이 같은 점을 연결한 게 있었어요. 뭐가 있더라? 전압을 균등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균합선이 있어야 돼요. 전압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균합선이라고도 하고 얘를 균합환이라고도 하고 균합모선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균합 어떤 책에는 선으로 나오고 환으로 나오고 모선으로 나오니까 전압을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이가 똑같은 점을 연결한 선을 균합선이라고 하더라. 자, 그럼 하권일 때는 모든 그 아래를 지나기 때문에 어떻더라? 전압이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균합선이 필요하다 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류기에서는 고입회 중파가 있었고 또 우리 동기기. 자, 동기기에서는 뭐가 있었더라? 자, 동기기에서는 이층권. 자, 이, 중, 분, 다 냈네. 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층 분단이 자꾸 외워야 돼요. 자, 이층권. 자, 뭐고? 자, 단층권 말고 2층권. 2층으로 까야 된다. 어차피 같은 슬롯에 있어서 전기를 많이 발생하려면 전기 코일을 많이 감아내니까 자, 단층권 말고 2층권 쓰자. 자, 우리 파권도 있지만 전압을 크게 자, 맞죠? 자, 그래서 자, 전압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 그죠? 전류를 크게 만들어놓고 전압은 변하게 올리면 되니까 파권보다는 중권을 선택한다라고 했고요. 자, 분포권과 단절권이라고 한 게 있었어요. 분포권과 단절권이 있다. 자, 분포권과 단절권을 쓰는 이유. 분포권은 하나의 슬롯에 여러 개를 감지 말고
하나씩 넓게 퍼뜨려서 감자 하는 게 분포권이었고요. 단절권은 극수와 전기적 포유수를 어떻게 극수보다 짧게 감자라고 하는 게 단절권이다라고 했어요. 분포권의 반대는 집중권. 하나의 슬롯에 여러 개의 코일을 감자라고 하는 게 집중권이었고, 단절권과 반대는 뭐였어요? 단절권 반대는 전절권. 전체 다감자라고 해서 전절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였었죠? 여긴 동기기라고 썼지만 동기 발전기죠. 그죠? 동기 발전기이기 때문에 고조파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파형에 고조파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분리라는 셈으로 인해서 고조파를 제거해요. 파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증권, 증권, 분포권, 단절권 여기서 동기기는 이중분단 쓰더라. 직류기는 고입해 주파. 그죠? 그 다음에 유도기는 이 중에서 뭐였습니다? 이층권하고 중권 계속 나오네. 이층권과 중권 쓰더라. 중권, 파권, 세권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중권을 채용한다라고 하면서 이층권과 중권 계속 들어가죠. 그죠? 고입해 주파. 여기는 그 중에서도 이중분단 쓸 거고 여기는 뭐다? 이층권과 중권 쓰더라. 3번. 3상. 유도전동기의 고정자는 회전자를 발생시키고 그 속도를 따라서 회전자가 회전하는데 그때 회전자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해서 제가 칠판에 좀 잘 쓰려고 막 마음 먹고 쓰는데 잘 안 돼요. 항상 쓰다 보면 정신없어요. 3번은 뭐가 생각나야 돼요? 유도전동기 고정자는 회전자장을 발생시키고 그 속도를 따라서 회전하게 되는데 그때 회전자 속도는 했어요. 그럼 이제 아까 우리 유도전동기 여기서 뭐와 뭘로? 고정자와 유도전동기 다시 유도전동기는 고정자와 회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고정자 어디 안에 있어요? 통 안에 들어가 있죠. 통 안에다가 삼상전기를 넣어주게 되면 이 통에 뭐가 감겨져 있어요? 코일이 코일이 감겨져 있을 거고 여기서 회전자계가 발생할 테고 회전자계가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 뭐가 아까 회전자가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고정자와 뭐가 회전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삼상 회전자계에 의해서 생기는 속도 N은 어떻게 냈어요? 우리가 회전자계에 의해 삼상 전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회전 속도는 내가 발전소에서 보내준 전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속도니까 뭐가 되더라? 동기 속도 NS가 되더라. 발전소에서 극수와 상수에서 만들어진 그 속도는 일정하게 회전하더라. 그래서 NS는 뭘로? T분의 120F라고 하는 NS로 회전을 해요. 근데 유도 전동기는 여기 있는 삼상 회전자계에 의해서 회전수가 이렇게 오면서 뭐가 발생하더라? 똑같이 안 따라서 돌고 뭐하더라? 약간 느려짐이 발생하더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슬립 S가 발생해서 실제로 얘가 회전하는 속도 N은 슬립 S만큼 느려짐이 발생하더라 해서 이를 1-S의 NS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S의 P분의 120F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동기속도, 물론 동기속도는 이 장의 동기기에서도 아주 잘 나오지만 우리 유도기에서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극이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여기가 계좌가 이극이다라고 하면 동기속도 NS는 얼마? 3600. 사극이다 라고 하면 사극에는 1800. 6극 1200. 8극 900. 10극 720대더라. 동기속도가 이만큼 발생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회전하는 여기에다가 실은 우리 유도 전동기니까 프로펠러를 달아서 얘를 회전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펠러 달아서 얘를 회전할 거니까 실제 회전 속도는 아까 손실이라고 하는 슬림만큼 줄어든다라고 했으니까 얘만큼 어떻더라?
속도가 조금 줄더라. 그래서 얘보다 자 실제 회전 속도는 하면 얘보다 어때요? 슬림의 영향을 받으니까 얘보다 조금 작은 거 3528. 이거보다 조금 작은 거 1700 얼마. 얘는 1100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자 어떤 극수가 주어지게 되면 얘보다 조금 작은 거를 답을 찾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더라? 유도전동기 회전자의 자 회전 속도가 되더라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자 회전하는 회전자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으니까 뭐다? n은 자 1-s ns 즉 자 회전자는 자 가끔 문제 중에 n은 자 ns에서 s ns를 이렇게 빼준 값이죠. 맞나요? 속도에는 ns에서 자 sns 예잖아요. 그죠? NS에서 SNS 이걸 우리가 상대 속도라고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 회전자는 동기 속도 NS보다 SNS만큼 느려짐이 발생한다 라는 말로 나올 수 있어요. 자 회전자의 회전 속도는 동기 속도 NS보다 뭐만큼? SNS 동기 속도의 S배만큼 그죠? 동기 속도의 슬립배만큼 느려짐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슬립만큼 슬립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다 알아. 근데 이걸 말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또 낯설어서. 자, 회전 속도는 동기 속도 NS보다 SNS만큼 뭐하더라? 늦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회전 속도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 자, 그래서 일단 NS는 자 N은 자 1-S의 P분의 120F RPM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4번. 자,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더라? 자, 여기 있는 동기 속도와 자, 회전자 속도 사이에서 동기 속도를 NS라고 하고 자, 회전자 속도를 N이라고 하는데 자, 이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슬립이라고 하죠. 자, 이때 슬립을 구하는 식은 뭐였어요? 자, 슬립 S는 동기 속도에서 자, 회전자 속도를 빼서 뭘로? 동기 속도에 대한 B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S는 자, NS분의 NS-N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때 3상 유도전동기의 슬립의 범위라고 했네요. 자, 유도전동기의 슬립 범위는 자, 슬립의 범위는 우리가 정회전시 유도전동기가 정회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때 슬립의 범위는 어떻게 되더라? 슬립은 우리 아까 그림 그렸죠, 제가. 자, 그림 그렸을 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정지 상태. 그리고 얘가 뭘로? 동기 속도로 회전할 때 자, 정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삼상교를 가해줘서 회전작이 가해지고 있을 때 얘가 돈다 안 돈다? 안 돌더라. 그럼 어때요? 속도를 안 도니까 100% 다 손실이죠. 그게 뭐다? 슬립이 1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얘가 똑같이 돈다 라고 하면 어때요? 슬립이 0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회전시는 자, 슬립이 어떻더라?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역회전을 하게 되면 이 속도가 어떻게? 반대로 정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봤더니 이때는 슬립이 뭐더라?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자, 슬립이 1이다라고 하는 거는 회전자가 정지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한 거고, 슬립이 0이다라고 하는 거는 회전자가 뭘로?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라는 말과 또 비슷한 게 무부하로. 자, 무부하 속도로 회전한다. 무부하 속도로 회전한다라는 말도 뭐와 같다?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라는 말과도 같이 사용하더라. 자, 우리 이걸 또 뭐요? 정지 상태다라고 했지만 정지시라는 말 대신에 기동시라는 말로도 표현했다. 이걸 우리가 자, 정지시 또는 기동시라는 말로도 같이 표현해서 N이 0이다, S가 1이다, 정지시, 기동시 다 같은 말이다. 자, 슬립이 0이다라는 얘기는 속도가 무부하 속도로 회전한다 또는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다. 자, 6번. 자, 유도전동기가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회전자 주파수와 그때 발생한 유도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는데 자, 회전을 하다 보니 뭐가 발생하더라? 슬립이 발생하고 이 슬립의 영향을 받아서 슬립 주파수라는 게 생긴다 그랬죠.
상대적인 주파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고정자가 있을 거고 이 고정자에서 회전을 하는데 얘가 슬립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어차피 슬립이라고 하는 건 따라 돌고 회전하는 거니까 상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받은 주파수에서 슬립만큼 느려짐이 발생하니까 회전수니까 결국 그죠? 자 그래서 주파수에 붙이는 회전할 때 자 2차가 회전을 할 때라고 해서 이 S는 우리가 뭐가 되더라? 자 F1이 슬립의 영향을 받아서 SF1과 같아진다. 얘가 회전할 때의 주파수는 원래는 F2나 F1이랑 똑같아야 되는데 회전하다 보니까 요만큼의 손실이 발생해서 S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넣어지게 되더라고요. FES는 SF1이 되고 자 그러다 보니 2차가 받는 전압 또한 회전시 갖게 되는 전압도 자 회전할 때 슬립의 영향을 받아서 뭐가 되더라? 1차가 갖는 전압에다가 슬립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F2S는 자, SF1과 같고 회전을 하게 되면 슬립의 영향을 받더라. 그래서 주파수가 슬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파수가 들어가는 모든 인자들은 슬립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X값도 실은 여기 이 회로가 2차 회로가 바뀌면서 뭐에 영향을 받더라? 주파수가 슬립의 영향을 받으니까 X값도 그죠? X값도 이 회로 2차 회로를 우리가 그리면 어떻게 그랬어요? 이와 같은 회로를 그렸었네. 그죠? 여기 있는 2차를 등가 회로로 그리게 되면 자 2차는 어쨌든 코일로 그려놓고 여기 있는 2차 저항과 2차 뭘로? 2차 전압과 2차 저항과 2차 리액턴스를 가지고 이렇게 그렸는데 이때 얘가 회전하니까 여기는 E는 원래 E가 여기에서 발생한 전압 E1은 4.44 F 파이 N이었으니까 그죠? 자 4.44 F 파이 N에서 슬립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 F가 SF가 되면서 이 2는 자 S, E, 1과 같은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S가 바뀌게 되고 여기 슬립 X2는 자 2파이 F, L이니까 슬립의 영향을 받아서 뭐가 붙더라? S가 붙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2차 저항 요 회로에서 여기 흐르는 전류 2차 전류도 계산할 수 있었어요. 2차 전류는 여기에서 가해지는 저항 요거와 요거 근데 그죠? 근데 이거 합을 할 때는 어떻게? 복소수로 루트 R2의 제곱 R2는 자 루트 교류니까 임피던스 보여야죠. R2의 제곱 플러스 XS2의 제곱분의 SE2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전류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회전자의 등가 회로를 이와 같이 그릴 수 있는데 자 주파수가 슬립의 영향을 받아서 회전할 때는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뀌더라. 그래서 유도 기절력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7번 자 4극 60Hz 슬립이 5%인 유도전등의 회전수는 자 4극 그죠? 자 4극 60Hz 우리가 여기에 그렸던 건 지금 다 뭐다? 몇 Hz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상용 주파수는 얼마? 60Hz니까 60Hz를 기준으로 우리 암기했잖아요. 그죠? 자 이거보다 여기에서 뭐가? 슬립이 5%가 5%가 슬립으로 발생한다면 100%에서 5% 뺀 나머지만큼이 도는 거죠. 몇 프로? 95%도 돌아. 그래서 1800에서 마이너스 0.05%니까 1 마이너스 0.05%니까 95%만큼. 그죠? 95 곱하기 1800 하면 되겠네. 그죠? 95%가 실제로 회전하더라. 그래서 자 어떻게? 원래는 여기에다 대입을 해야죠. 자 여기에 자 n은 자 1-s에 자 ns로 계산하더라. 그래서 1 빼기 0.05 곱하기 동기속도가 4극이니까 4극이 1800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710 rpm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8번은 자 슬립이 0.05이고 전원주파수가 60Hz인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회로의 주파수는 그랬네요. 아까 뭐다? 회전자 회로의 주파수는 우리가 이걸 슬립 주파수라고 했죠. 자 슬립 주파수에 의해서 자 F는 어떻게 구하더라? S는 S 곱하기 F1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0.05 곱하기 60 했더니 얼마? 3Hz 나오겠죠? 3Hz. 자, 9번. 자, 9번. 자, 여기 줄까요? 회전자 입력을 P2, 자 슬립을 S라 할 때 삼상 유도 전동기의 기계적 출력의 관계식은 했는데, 자 여기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자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만 생각한 거예요, 그죠? 자 회전자만 생각해서 입력을 회전자 입력을 입력이니까 회전자일 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회전자 입력이 뭐다? 들어가 입력 P2라고 하고, 자 여기에서 자 슬립을 S라고 하고, 자 이때 기계적 출력 P 제로. 자 이거의 관계식은 자 P2 여기 슬립 S가 발생하면 여기서 뭐가 발생하더라? 2차 손실이 발생하더라. 저는 PC2라고 했는데 우리 책에는 P2C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가끔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는 게 편한 거,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썼는데 우리 책에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 문제 풀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 우리 책에 있는 식으로 풀다 보니까 여기서 첨자를 잘 가야 됩니다. C가 붙어있으면 동손이다. 그죠? E가 붙어있으면 2차. 그죠? 자, 그래서 P2, PC2, P0. 자, 원래는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여기에 자, 고정자 있어야 되더라. 원래는 이 고정자 여기 코일을 다 그려야죠. 지금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 거고. 자, 여기에 넣어주는 입력을 우리가 1차 회로니까, 고정자는 1차 회로니까 P1이라 쓰고, 자, 여기에서 또 손실 발생할 건데, 철손이랑 동손 다 발생하는데, 자 철손은 부하와의 관계없는 손실이니까 우리 책은 그냥 제외하고 PC2, PC1 1차에서 발생한 손실을 동손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손실을 뺀 나머지가 1차에 입력, 출력으로 나오는데 이 출력이 다 뭐다? 2차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1차 입력에서 손실 뺀 나머지가 바로 2차에 입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하나 나왔어. 그죠? 손실 하나 빼고 그리고 결국 여기에 있는 걸 구하라 시오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자 실질적으로 1차가 중요하진 않더라. 2차가 중요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앞부분 생략을 하고 우리 뭐만 그렸어요? 이렇게만 그렸죠. 그죠? 자 그래서 회전자, 자 유도 전동기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일단 얘를 한번 그려봐. 그려보고 자 2차 입력이니까 얘는 2차니까 P2, PC2, P0라고 써주고, 자 1이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갔는데 자 손실이 S만큼 발생을 하고 요거의 나머지만큼이 뭘로? 출력으로 발생한다. 그죠? 자 그리고 이때 발생한 속도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온 속도가 동기속도 NS로 나오면 손실이 S만큼 발생하고 실제 회전은 N만큼 나오더라고 했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것도 이렇게 해놓고 한 번 더 써야죠. PC2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더라? 입력에서 손실 S배만큼 발생한 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그래서 P2에다가 S를 곱한 게 PC2가 되죠. 자 그럼 P0는 자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 되죠. 그죠? 자 1-S에 손실 뺀 나머지가 자 출력으로 나올 거니까 P0는 1-S에 P2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렇게 나타내고, 그래서 요 세 개의 관계를 우리가 P2 대 PC2 대 P 아웃, 그죠? 입력과 2차 동선과 이건 원래 2차 입력이죠. 2차 입력과 2차 동선과 전체 출력, 그죠? 자 출력의 관계를 봤더니 1 대 S 대 1-S가 나타낸다. 자, 기계적 출력을 나타내는 식을, 자 기계적 출력을 나타내는 식 P0를 P2의 입장에서 이렇게 쓴다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죠? 자, P2 대 P0는 1 대 1-S가 되더라. 출력은 자 가까운 것은 먼 것과 같다. 자 P0는 1-S에 P2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얘는 이미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자 출력과 동선과의 관계를 할 때는 식이 조금 복잡해지니까 이 식도 같이 기억하자. 이거 할 때 우리가 했던 거 있죠?
또 뭐 있다? 요거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2차 효율 문제가 나오더라 했네요. 자, 효율이라고 하는 건 효율. 자,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분의 출력을 표현하는데 제가 2차 효율을 물어본다고 하니 자, 2차 효율은 2차 입력분의 출력이죠. 자, 2차 입력이 뭐다? 얘가 2차 입력이죠. 자, 그래서 요렇게 그냥 나누면 돼요. 이거분의 이거다. 입력분의 출력이다. 1분의 1-s 있으니까 1-s. ns분의 n. 이게 2차 효율 끝이죠. 그죠? 자, 2차 효율 2타2는 입력분의 출력으로 나타낼 수 있고 입력 속도, 동기 속도 ns분의 회전 속도 n 되고 자, 효율은 결국 1분의 1-s, 1-s로 나타낼 수 있더라. 2차 효율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었죠. 자, 10번에 자, 유도전동기의 토크와 전압은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가 그랬네요. 자, 유도전동기의 토크와 전압. 자, 이때 말하는 전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유도전동기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전압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 전압 넣어주죠. 자, 전압 넣어줬더니 얘가 어쩔 땐 빨리 들어가고 어쩔 땐 천천히 들어가. 자, 우리 어제는 콘덴서를 넣었다 뺐다 했으니까 우리가 넣어주는 전압을 조정하게 되면 내가 큰 전압을, 높은 전압을 넣어줄 때는 얘가 빨리 돌 거예요. 근데 전압을 나중에 우리가 인버터 써서 전압 줄이는 것도 할 거예요. 자, 전압을 줄이게 되면 주파수를 조정해서 전압을 조정을 해요. 자, 주파수를 조정해서 입력 전압을 줄이게 되면 얘가 돌아가는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느려질 거예요.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어쨌든 토크도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때 이 토크는 어떻게 되더라?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복잡한 식 있었죠. 그 식으로 유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눈팅만 하고 왔죠. 자, 그래서 T는 전압 V1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 토크가 나오면 또 나오는 게 있더라. 정리하지. 토크 나올 때 정리해야 되는 거. 자, 우리 직류기에서 자, 직류 토크는 어디에서? 발전기 말고 전동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자, 전동기는 발전기는 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해서 유도기 전력 2가 나왔었던 거고 전동기는 얘가 회전하는 힘이 중요했어요. 회전하는 힘을 우리가 토크라고 표현하니까 자, 토크가 중요하다서 자, 직류에서는 이 전동기를 우리가 분권과 직권으로 일단 구분하자. 여러 가지 구분이 있었지만 분권과 직권으로 구분하자면 이때 토크는 무엇에 비례하더라? 분권은 전기자 전류에 비례하더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속도 전동기, 정토크 특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직권은 뭐다? 속도를 가변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토크 T는 IA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토크가 세다. 직권이니까 힘이 크다. 세다라고 해서 토크도 크다라고 해요. 토크 T는 IA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자, 교류 전동기. 자, 교류 전동기에서는 뭐가 있더라? 동기기와 뭐가 있더라? 유도기가 있더라. 자, 교류에서는 내가 전압을 넣어줄 때 자, 토크 T는 어떻게 되더라? 전압에 비례하더라고 했어요. 우리 먼저 배웠죠. 먼저 배운 거는 그냥 이거에 비례하고 나중에 배운 거. 유도기 나중에 배웠죠. 여기서도 분권 먼저 배우고 직권 나중에 배웠잖아요. 자, 유도기 뭐다? 전압에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토크 요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토크. 자, 토크 식도 한번 써볼까요? 자, 기계적인 회전력을 우리가 토크라고 표현하는데 자, 기계적인 회전력 토크 T는 뭘로 나타낼 수 있다? 우리 원래 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적 출력 P를 뭘로? 오메가 T로 나타낼 수 있다 해서 T는 오메가분의 P0 자, 출력 자, P0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토크 T는 오메가분의 P0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뭐였죠? 2파이 F 전기이론에서는 2파이 F 근데 우리 전동기에서는 F란 말 대신에 뭘로? 분당 회전수로 표현하죠. 그죠? 주파수를 초당 회전수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분당 회전수를 쓰기 때문에 2파이 자 60분의 n분의 P0 이 값을 정리하게 되면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뭐가 돼요? 2파이분의 60인가? 가까운 거보다 먼 거니까 2파이 n분의 자 n분의 P0 이렇게 나타내더라. 그죠? 자 2파이분의 60 n분의 P0를 나타내서 이 값을 정리한 값이 뭐다? 9.5 n분의 P0 하고 봤더니 단위가 뭐다? 회전적인 단위는 뉴턴 메타로 나타내더랬어요. 그죠?
자, 토크 T는 이렇게 나타냈는데 단위를 봤더니 뉴턴 미터로 표현되어 있는데 물어볼 때 킬로그램 미터로 물어보는 것들이 많더라. 그래서 1kg 물체를 1m 위치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얘가 9.8 뉴턴의 힘을 받는데요. 그래서 1kg 미터는 9.8 뉴턴 메타로 나타낼 수 있으니 자, 킬로그램 메타로 환산을 하게 되면 얘를 어떻게 되더라? 9.8로 나눠주면 되더라. 자, 그래서 9.5 대신에 0.975 975 n분의 p0 kg 미터로 나타낼 수 있더라. 그죠? 자, 우리 직류기에서도 이렇게 썼고 교류기에서도 동기기에서도 이렇게 썼고 지금 유도기에서도 토크 T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n과 p0는 실제 회전 속도와 실제 출력인데 이걸 뭘로? 2차 입력, 동기 속도와 2차 입력으로도 나타낼 수 있더라 했어요. 자, 한 번 더 바꾸면 0.97로 뭘로? n은 회전수, p0는 회전수와 출력인데 뭘와 뭘로? 요거와 요거로 바꿔준 거예요. 똑같이 비례관계 있기 때문에 뭘로? ns분의 p2로 바꿔도 똑같더라 했네요. 그죠? 자, 그래서 토크 T는 이와 같이 0.975 자, n분의 p0 뉴턴메타 또는 9.5 n분의 p0 뉴턴메타 0.975 n분의 p0 킬로그램 메타로 표현할 수 있더라 했죠. 자, 토크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토크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11번 비례추이 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전동기는 아까 비례추이 자 뭐다? 비례추이 자 가변 저항을 조정해서 외부에 있는 가변 저항을 조정해서 2차 저항을 조절했더니 자 2차 저항에 따라서 뭐도 슬립도 바뀌더라. 이걸 비례추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변 저항기를 가지고 있는 거는 뭐더라? 건선형이죠? 그래서 자,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슬립 S가 1이고 슬립 S가 0이 되는 그래프에서 자,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와요. 뭐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어. 자,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전동기는 무슨 전동기인가? 라고 물어봐요. 그죠? 무슨 전동기다? 건선형 전동기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3상이니까 3상 건선형 뭐다? 유도 전동기다. 요 그림 자체가 뭐다? 요 그림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요 그림 자체가 비례추이를 설명하는 거다. 자, 2차 저항이 아까 얼마? 2차 저항이 9일 때 2배로 증가했을 때 2차 저항이 3배로 증가할 때 가변 저항을 조정해서 2차 저항을 뭐 1배, 뭐 2배, 2배 이렇게 증가시키게 되면 자, 슬립도 어떻게 최대 속도가 발생하는 슬립도 증가하더라 그러네요. 그럼 비례추이 특징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비례추이는 어디에서만 발생하더라?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만 발생하고 자, 즉 권선형에서만 발생한다는 거에는 농용에서는 발생한다 안다? 농용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기동 특성이 좋아지더라. 그죠? 자, 기동 특성은 좋아지고 자, 토크가 증가하는데 최대 토크는 어떻게 돼요? 자, 기동 토크는 증가해요. 기동 토크는 뭐가 되더라? 자, 증가하는데 최대 토크는 어떻더라? 최대 토크의 크기는 변함이 있다. 그렇죠. 최대 토크는 일정하더라. 불변하더라. 또는 몇아? 1배. 몇 배가 되는가라고 물어보면 최대 토크는 뭐가 되더라? 1배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농용에서는 불가능하더라. 자, 그럼 비례추이가 가능한 것들은 하고 물어본 게 있었어요. 그죠? 자, 비례추이 가능한 거 아까 토크가 기동 토크가 증가한다 라고 했으니까 토크. 그죠? 자, 그리고 1차 전류와 2차 전류도 2차 전류 그리고 1차 입력도 어떻더라? 자, 비례추이 특성이 있더라. 또 그 다음에 뭐? 역률, 효율 아니에요? 자, 효율은 2차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효율은 다 떨어진다고 해요. 떨어지고 역률은 자, 비례추이 특성이 있어서 증가하더라서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토크 1차 내지는 전류 1차도 1이고 전류도 1이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토 1차나 전류라는 말이 있으면 I 또는 그냥 1 또 뭐다? 역류 토 1 역 이렇게 암기를 하는 게 자 이렇게 암기하고 나머지가 나오면 뭐요? 그럼 비례주의 불가능한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출력은 비례주의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효율도 가능하지 않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2번. 자, 12번은 자, 유도전동기에서 비례주의 적용할 수 있는 거 아까보다 자, 토크 자, 1차 전류, 2차 전류, 그 다음에 1차 입력 자, 그리고 뭐다? 역률이죠. 또 인력 자, 13번에 비례주의에 의해서 자, 2차 저항에 따라 슬립도 바뀌게 되는데 이때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자, 어떻더라? 최대 토크는 뭐하더라? 일정하더라. 불변하더라. 그죠? 자, 14번에 헤일랜드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은 있네. 자, 헤일랜드 원선도라고 하는 거는 유도전동기의 특성을 실험한 거죠. 그죠? 우리가 실제 부하를 사용하지 않고 분과 시험을 통해서 이 유도전동기의 특성을 작성한 표를 자, 헤일랜드 원선도라고 했는데 자,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 헤일랜드 원선도 어떻게 했었어요? 봤더니 반달면처럼 생겼어.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동선도 있고 뭐 추선도 있고 구한대요. 근데 대충 보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와 같은 형태로 각각에 만나는 점마다 뭐 어떤 값을 갖고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에 봤더니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험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헤일랜드 자, 이름도 알아야 됩니다. 헤일랜드 원선도라고 표현을 했고 이 헤일랜드 원선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자, 저항 시험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고 자, 저항 무시 자, 무시는 뭐였어요? 무부하 시험 자, 무부하 시험 자, 그 다음 뭐 한다? 구속 시험 그럼 구속 시험이란 말 대신에 뭐다? 단락 시험이다 라고 표현했었어요. 자, 그래서 저항 시험, 무부하 시험, 구속 시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항하면 무시하고 구속한다 그랬죠. 자, 저항하면 무시하고 구속해라 그랬네. 저항 무시 구속. 저항 무시 구속. 저항 무시 구속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저항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1차 동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차 동선. PC1이 되겠네. 1차 동선을 구할 수 있고 자, 무부하 시험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철선. 자, PI를 구할 수가 있겠고 자, 구속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2차 동선. 자, 2차 동선 PC2를 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저항시험은 동선 한 문제가 이런 문제가 비슷한 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기본 뭐냐? 저항 무시 구속. 자, 기억하시라고요. 자, 헤일랜드 원선도 저항 무부하 시험 구속 시험이